미국에서 총기를 다루면 의도치 않은 총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부상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총기 사고에 의한 총상을 당했을 때 응급구조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총상을 위한 전문 구급 장비인 트라우마 킷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해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옆집 형, 친구, 동생, 삼촌이 말아주는 미국 이야기 이컷이 미국이다의 제임스입니다. 자, 이 새로운 인트로는 한 구독자님께서 써서 보내주신 건데요. 댓글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 총기 이야기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미국에서 의도치 않은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은 사실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평균 200명 이상이 총기 관련 부상으로 매일매일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고, 이 중에 매년 500명가량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누군가가 총기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본인이나 타인이 총상을 입었을 경우 일단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물론 뇌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야지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진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트라우마 킷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취해야 할 것은 총상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환자의 안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려면 사람이 누워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위가 오염이 되어 있는 장소라면 총상의 2차 감염 피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총기 오발에 의한 사고라면 10중 8구 장전이 되어 있는 총기가 환자 근처에서 뒹굴고 있을 것이고, 그 총기로 인한 2차 피해의 위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한다면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일단 총상 부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섭더라도 보셔야 해요. 그리고 옷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옷을 벗기지 마시고 일단 이런 가위로 해당 부위의 옷을 잘라내십시오. 자, 그리고 보통 총상 부위를 보시면요, 보통 피가 이렇게 뻥뻥뻥뻥뻥 뿜어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수건이나 헝겊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일단 강하게 환부를 압박해서 지혈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가 압력을 좀 느낄 정도로 이렇게 꽉 누를 정도로 세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혈을 시작함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전화를 하는 것이죠.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완료하셨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리를 몸보다 위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상체, 흉부나 복부에 총상을 입었을 경우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상처 부위의 출혈이 심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또한 특히 복부 총상 환자에게는 물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나 장에 천공이 생겼을 경우 환자가 또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섭취하게 되면. 또한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게 도와주시고,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눕히신 다음에 옆으로 눕히세요. 옆으로 눕히신 다음에 윗다리를 직각으로 구부려서 눕게 하는 리커버리 포지션을 취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리커버리 포지션은 환자의 기도를 열게 하고, 그 다음에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완벽한 자세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코에 손을 대서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하시고, 목이나 손목에 이 맥박을 대어 보셔야 합니다. 자, 환자의 맥박수가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신체 내부에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지혈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출혈 부위에 벨트나 아니면 이런 지혈대로 이렇게 출혈 부위를 지혈을 한 후에 심폐소생술인 CPR을 해야 합니다. CPR 방법은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미국의 911 신고 방식도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911에 전화를 하면 이것저것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911 오퍼레이터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침착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폭풍 질문을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주소는 뭔지, 총상은 있는지, 총상 부위가 어디인지, 주위에 누가 있는지 등등등등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하기 위해 상처 부위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땐 본인이 알고 계신 상황과 어떠한 조치가 부상자에게 취해졌는지 잘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paramedic, 즉 응급구조사들이 이동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일단 총상일 경우 미국은 100% 경찰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고 현장을 정리를 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면 응급구조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 그때서야 들어오죠. 그리고 응급구조사들이 도착한다 하더라도 즉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응급구조사들이 보통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환자를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상황이 급하면 빠르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응급총상 골든타임을 보통 10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기도폐쇄나 폐가 이렇게 붕괴되는 아니면 출혈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컴뱃 트라우마 킷입니다. 보통 이런 응급 의료 킷들은 보통 미국 사격장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킷들을 사격장에 갈 때 사용하는 그 레인지백이나 아니면 또 집에 하나씩 이렇게 비치를 해 놓습니다. 보통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응급구조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정말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거나 응급구조사가 무슨 일이 생겨서 빠르게 올 수가 없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킷이죠. 하지만 생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매우 유용한 킷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격을 취미로 삼으시거나 총기를 집에 보관해 놓는 분들이시라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나씩 구매해 놓으시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구매를 하셨다면 제품의 사용법이나 유의사항이 적혀져 있는 제품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이 터졌을 때 읽으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자, 이 킷을 열어보시면 컴뱃 거즈라고 불리우는 이 거즈가 있고요. 미국에서 토니quet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스트 실이라고 흉부를 막는 일종의 플라스틱 밴드 같은 이런 그 체스트 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킷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상처를 지혈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죠. 첫째로 이 위생장갑을 착용을 합니다. 제가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생장갑 착용이 끝났다면 이 컴뱃 거즈를 일단 빼서 자, 컴뱃 거즈를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컴뱃 거즈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컴뱃 거즈를 빼서 컴뱃 거즈의 한쪽 끝을 찾으십시오. 끝을 찾아서 상처에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상처가 이렇게 홀이 있다면 여기에 컴뱃 거즈를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 주시는 겁니다. 피가 나오더라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더라도 거즈를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상처가 어느 정도 거즈로 막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 남은 거즈를 상처 끝에 덮으시고 3분가량 강하게 압력, 프레셔를 넣으셔서 지혈을 해주시면 됩니다. 3분 정도 이렇게 꽉 눌러주시면 돼요. 자, 3분 정도 지혈이 끝난 상태라면 그 다음엔 이 상처를 이 압박붕대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압박붕대로 이렇게 감아서 꽉 감아주셔야 돼요. 꽉 당겨서 압박붕대로 감아주신 후에 붕대의 끝을 넣어서 시큐어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묶어져 버렸죠. 자, 이런 식으로 지혈을 해서 응급구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상처를 컴뱃 거즈로 메꿔주는 것이죠. 그 갭을 메꾸고 지혈을 해서 3분 정도 지혈을 해서 피를 멈춰준 후에 압박붕대로 이렇게 압박해서 감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이 토니quet, 즉 지혈대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용하는 것이 간단해요. 자, 일단 제가 착용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상처가 관통 부위가 여기라면 심장과 가까운 곳, 그러니까 상처보다 위겠죠. 심장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이 지혈대를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혈대가 이렇게 착용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스틱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틱이 돌아감과 동시에 여기가 압박이 돼서 피가 안 통하게 되겠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파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체스트 실입니다. 이 체스트 실은 폐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흉강으로 들어오는 관통성 흉부 외상용 응급 키트입니다. 이 체스트 실을 부착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반 거즈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 부위가 더러울 경우에 이 실이 플라스틱 접착대가 붙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잘 붙게 하려면 일단 이런 거즈로 일단 상처 부위를 주위를 잘 닦아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붙이신 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실이 잘 부착이 되었는지, 그래서 공기가 잘 실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환자를 안전하게 눕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이나 에이베이 같은 데에 파는 저가의 국적불명 트라우마 킷보다는 믿을만한 병원이나 응급구조사들이 사용하는 믿을 수 있는 회사의 트라우마 킷을 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트라우마 킷을 몰랐어요. 모르다가 미국에 와서 아주 오래전에 전술훈련에 약간 맛이 들려서 이것을 교육을 받다 보니까 Combat Paramedic Program이라고 CPP입니다. 이 전투 구급대원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몇 시간 동안 맛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상복부 흉부 총상은 위험하죠. 이 흉부는 보통 심장이나 폐, 대동맥 등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하나만 한환이 잘못 건드려도 매우 위험하죠.